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회계의 목적,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이 회계의 목적이었죠. 자, 읽어봅시다. 1번.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재무 상태를 파악해야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것 또한 넘어가면 되겠네. 3번. 종업원의 근무 성적을 산출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이것이 목표는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다. 4번.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지문 같다. 그지?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네. 문제 2번요. 다음 중 밑줄 친 가와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산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죠? 재화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사의 재산이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산의 스타일을 딱 보면 물건인 것도 있고요. 또는 채권, 남한테 받을 돈인 것도 있다 이겁니다. 자, 남한테 받을 돈에 해당하는 것 찾아보라 이거죠. 단기 대여금, 외사 매출금 전부 다 남한테 받을 돈 채권 맞다 그죠? 그러면 정답 1번이 되겠네. 2, 3, 4도 읽어볼까요? 선급금은 채권 맞는 것 같아. 즉 채권은 우리 실기편 할 때 거래처 입력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죠? 선급금 채권 맞다. 비품은 물건이잖아. 그래서 재화라고 봐야 되겠죠. 미수금 채권 맞는데 상품이 물건이 되겠지. 상품, 제품 전부 다 물건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쭉 입니다. 문제 3번요. 기말 결산 시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기말 결산할 때 손익이란 계정 과목 썼다 그지? 왜 썼습니까?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수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 산출한 다음에 그거를 자본금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손익 계정 썼다 그죠? 손익 계정으로 대체된단 말은 수익 계정 또는 비용 계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 찾아라 이거지. 말은 엄청 길게 적었는데 별거 아니었죠. 그죠?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다. 보험료 비용이죠.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죠? 소모품 B라는 개념 과목은 비용인데.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네. 접대비 비용이고 그죠? 기부금 비용이었다. 그래서 정답 2번. 문제 4번. 다음 항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비용 봅시다. 급여 맞고 광고 선접이 맞는데 임대료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수익이었다. 그지? 자, 자산에서 보통예금 맞고 선수금은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은 거니까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부채다 이겁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 맞겠지. 부채, 단기 차입금, 지급어음, 미지급 비용 3개 다 부채 맞네. 3번이 정답. 4번 수익에서 이자 수익 맞고요. 선수 수익은 내년 거 수익을 올해 미리 받은 분이다. 이런 뜻이죠. 부채다 이 말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수익 맞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문제 5번.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엄청 길게 설명했는데 뭐 정의입니까? 유형자산의 정의죠. 유형자산 정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죠? 영업활동에 사용한다. 그리고 1년 초과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 눈에 보인다. 이렇게 3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었고 그 3가지 특징이 지금 위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상품 운반용 트럭. 이거 유형자산 맞죠? 차량 운반구. 판매용 컴퓨터. 이거는 외부에 팔려고 우리가 물건 사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이죠. 재고자산이다 이겁니다.
투자 목적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용, 즉 시세 차익을 좀 보려고 건물을 샀다고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건 어디로 분류됩니까? 유형자산이 아니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됐죠. 그래서 이거 유형자산 아니다. 사무실용 책상, 사무실에서 쓸 집기 비품이란 계정 과목의 유형자산이다. 그죠? 동그라미. 그러면 가와 라가 정답이겠네. 가, 라인 2번. 됐죠? 이렇게 푼다. 우리 유형자산 쪽 공부할 때 그 특징, 그리고 그 똑같은 물건을 하더라도 어떻게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될 수도 있고 저렇게 분류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배웠던 거 있죠? 거기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렇게. 문제 6번요. 다음 거래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자, 토지를 7천만 원에 취득하고요. 지방세인 취득세 20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 봅시다. 차변, 토지 취득 과정이죠. 토지가 차변에 오겠다. 대변에 지방세인 취득세 어떻게 처리합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만 올 것이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같은 건 올 필요가 없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처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토지 취득원가는 7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한 7,200만 원이 될 것이다. 됐죠?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회계처리 당좌 예금을 대변에 적는다. 7,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래 팔일수 결합 관계로 보면 차변의 토지, 자산의 증가,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 가능하네. 그지? 그러면 비용 같은 게 나올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니까.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겠네.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료들이 쭉 제시되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요? 그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그려서 금액을 채워나가라 이거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자.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죠. 기초금액 여기 적을 것이다. 6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은 8만 원이래. 반대쪽에 적히죠. 자, 외상 매출금 중에서 애누리가 생겼답니다. 자, 외상 판매하면 대변의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됐었겠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불량이 있어가지고 값을 깎아주기로 했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적혀가지고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매출의 차감 성격인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을 시키겠지. 자,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는 대변에 적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요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15,000원 이렇게. 자, 대손액. 외상 매출금 중에서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으로 일단 기록되는 것이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적고 부족한 부분은 대손 삼각비로 적는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대손액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는 대변에 적힌다 이겁니다. 10,000원이. 그리고 외상 매출액 중에서 환입액, 요거는 매출 환입을 말하는 것이죠. 매출 환입, 매출 N이라고 회계처리 똑같잖아. 그래서 대변에 적히는 것입니다. 15,000원이. 그리고 당기 외상 매출액 중 회수액이래.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돈으로 회수되는 거 어떻게 회계처리 합니까?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적히고 그리고 차변 쪽에는 현금이나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그거 회계처리. 요거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 대변에 적히는 거죠. 50만 원.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빈값이 될 거 아닙니까? 자, 묻고 있는 게 뭐라고?
당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이래. 외상 매출한 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한다고? 대변의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죠? 요거를 구해보래. 그러면 빈값 채우기지 뭐. 총계정원장이 마감되고 나면 왼쪽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되죠. 오른쪽 합계 얼마입니까? 15,000원, 만원, 15,000원, 50만원, 8만원 이렇게 다 더해보면 62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왼쪽도 합계가 62만원 나와야 돼. 그러면 62만원 빼기 6만원 하면요 56만원이 여기 빈값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볼까요? 무엇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바로 느낌 온다 그지? 계속 읽어봅시다.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말한답니다. 뭡니까? 매출원가죠.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네. 자, 다음 문제요. 문제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산출하는 산식으로 틀린 것은 읽어봅시다. 1번 매입원가는 매입금액 플러스 매입운임 마이너스 매입환출 및 매입애누리랍니다. 맞겠지? 2번 매입원가는 매입금액 플러스 매입운임 마이너스 매입할인 및 매입애누리. 이것도 맞죠? 그래서 매입환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이런 거 세 가지 전부 다 매입하는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이다. 그렇게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매입환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요 세 가지 다 차감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매입운임은 취득부대비용이니까 매입금액에 플러스 시키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매입환출, 매입할인 뭐 내가 그 배치만 좀 바뀌었으면 똑같죠, 그죠? 요것도 맞는 것이고 4번 볼까요? 매입원가는 매입금액 플러스 매입운임 마이너스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이거는 지금 연결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죠? 매출환입,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 항목이죠. 지금은 매입 왈가 왈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매출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막 구분이 헷갈리시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다. 됐죠? 구분 가능해야 되겠다. 4번이 정답이죠. 지웁니다. 문제 10번요. 개인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읽어볼까요? 1번 건물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랍니다. 이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한다. 건물 계정 맞죠? 2번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랍니다. 이거는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죠. 그런데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2번이 틀린 것이다. 그지? 그래서 잘못 연결된 걸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 4번 읽어볼까요? 사업주 개인 소유 건물의 재산세랍니다. 요거 사업주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돈 쓰기 위해서 회사 자본금 뽑아간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 계정 과목 처리했었다. 그죠? 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랍니다. 예수금 계정 과목 맞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보았네. 문제 11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예지상사의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무상태표 등식을 이용한 빈값 채우기 문제죠. 자, 현금 자산, 받으러 온 자산,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 단기 차입금 부채, 자본금 자본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동그라미 합계해 볼까요? 250만원 플러스 300만원 플러스 350만원 플러스 자 끝났나요?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 합해보면 900만원 나오겠다. 자산 합계 그리고 부채와 자본 즉 요거 빈값 뺀 거를 두 개 더해보면 180만원
플러스 500만 원 이렇게 하면 680만 원 나오겠다. 그러면 900만 원에서 680만 원 빼면 단기 차입금 빈값 금액 나오겠죠. 220만 원 나오겠다. 그죠? 단기 차입금은 220만 원. 정답은 1번 되겠다. 그죠?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 볼까요? 영준 상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의 추가 출자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를 제외한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는 일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기초 자본금이 300만 원, 기말 자본금이 480만 원, 총 수익 250만 원, 총 비용 200만 원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 자, 기초 자본금에서 추가 출자액이 있으면 플러스 해야 되겠죠. 만약에 회사 주인이 또 자본금을 인출해 간 거 있으면 빼야 될 것이고, 그죠? 여기서는 추가 출자액만 언급했으니까 그냥 요것만 고려하자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당기 순이익을 플러스 한다. 그러면 기말 자본금 4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자, 당기 순이익 자료는 여기 나와 있죠. 총수익, 총부용. 그래서 25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50만 원 나오죠. 그것이 당기 순이익이다. 이제 빈값 채우기 문제 됐다. 그죠? 그래서 300만 원 플러스 X 플러스 50만 원은 480만 원.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빈값은 어떻게? 480만 원. 4800000 빼기 30000000 빼기 50만 원. 이렇게 하면 130만 원 나오네. 그것이 추가 출자액이다. 3번이 정답 되겠다. 됐죠? 자, 지웁니다. 문제 13번요. 다음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판매용 자동차 한 대와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하고 대금은 2달 후에 주기로 했다. 외상으로 샀다 이겁니다. 그죠? 회계 처리 봅시다. 자, 차변에 똑같은 자동차라도 판매용 자동차는 상품이고, 그지? 영업용 자동차는 우리 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쓸 거니까 유형 자산인 차량 운반구다. 그지?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상품 얼마 적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외상으로 산 경우 주된 영업 활동에 따른 외상 금액이니까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쓸 것이고, 대변에 이때는 외상일 경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것이다. 그죠? 됐습니까?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아보자. 차량 운반구 있고요. 상품 있고 외상 매입금 있다. 그지? 미수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어떤 거래입니까? 자, 장부상 현금 금액보다 실제로 금고에 보니까 현금 세 보니까 실제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장부 금액을 실제 있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차변 쪽에 현금 이렇게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는 거지.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는지. 그 원인 밝혀질 때까지 임시 계정 과목 쓰는 거죠. 현금 가부족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과잉액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아니겠고,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음을 발견한 경우 요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이다. 자, 뭐 현금 부족뿐 아니고요. 뭐 부족함 이런 것도 아니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지웁니다. 문제 15번 넘어갑시다. 문제 15번. 당해 연도 4월 6일 날 다음 두 개의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두 개의 상황에 대해서 회계 처리 보면 되겠다. 그지? 첫 번째. 비품 취득원가 9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이거를 50만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네. 그지?
자, 차변, 대변 적어놓고 1단계는 취득 원가 부분을 대변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비품, 취득 원가 90만 원입니다. 요거를 대변에 적어준다. 그리고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은 누계 요거를 차변에 적어준다.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그리고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어준다. 현금을 받고 배약했네.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고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오른쪽 합계 90만 원, 왼쪽 합계 80만 원이니까 이쪽이 작죠?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그죠? 이것이 왼쪽에 오니까 비용이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렇게 적읍시다.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장부 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90만 원 빼기 30만 원, 60만 원짜리 자산입니다. 60만 원짜리 자산을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나오겠죠? 맞다. 분석한 대로 회계 처리됐다. 자, 두 번째 사항이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 1000만 원을 외상으로 취득했답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즉 시세 차익 좀 보려고 토지 샀답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 썼죠.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유형 자산이 아니고, 그죠? 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외상으로 샀다. 자, 투자 부동산 사는 거 이런 거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말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 미지급금 10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됐죠? 자, 두 개 회계 처리해봤습니다. 이제 답합시다. 나오는 걸로 옳지 않은 것. 자, 봅시다. 유동부채 증가. 유동부채 나온 게 있습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거 있다.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소. 뭐 비품이 감소한 거 이것이 유형자산 감소겠지. 투자자산 증가. 투자부동산 요구 계정 과목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익의 발생. 수익은 지금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요 영업외 비용 하나만 등장했지 나머지는 수익 비용 같은 거 없었죠. 그래서 수익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렇게 제 5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모두 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